머리부터 발끝까지 인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이슈가 되는 세상. 서울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까지 실시됐지만 오늘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를 것이란 예보입니다. 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낳고 있는 가운데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주변 농가들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미세먼지, AI, 신종플루에 이은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까지 각종 바이러스와 환경오염, 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환경, 위생에 대한 불안과 관심은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도 이어지고 있죠. 마스크, 손세정제와 같은 의약품이 일상템이 됐을 정도니까요. 이에 국가에서는 전국 16곳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설립, 국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자바라에서는 350만 부산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광역시 직속기관 부산보건환경연구원 직업체험에 도전합니다. 부산의 물, 대기, 토양, 먹거리 등등 부산 시민들의 건강 지킴이가 되기 위해 도전한 자바라의 용사들. 환경공학을 전공했다는 손지훈 상병.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곽재환 상병. 한겨울 한파야 물러거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용사들의 뜨거운 활약. 부산보건환경연구원으로 출발합니다. 부산 만덕산 자락에 위치한 부산보건환경연구원. 용사들 환경 지킴이로 거듭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연구원의 첫 발을 들여놓습니다.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은 1964년 위생시험연구소로 발족. 부산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환경 보전에 힘쓰고 있는 보건환경 전문 연구단체인데요. 132명의 직원들이 감염병에서부터 식품,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험 검사, 연구 및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 구성은 전국이 비슷한데요. 직원들은 각 지역 연구직 공무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제 사회시대 과가 전공이 이제 환경공학과여가지고 환경 쪽에 특히 관심이 있었고 특히 이제 수질 쪽에 관심이 있어서 수질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습니다. 요즘 막 뉴스나 보면 미세먼지나 이제 막 메르스 그다음에 막 AI 이런 게 많이 통해 막 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환경에 관심도 많고 애정도 많다는 두 용사. 4박 5일 동안 방역, 미세먼지 측정, 농산물 농약 검사, 수질 검사 등 5개 부서 업무 체험에 도전할 것을 명받았습니다. 부대 차렷! 경례! 충성! 저는 부산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입니다. 이용조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오셨는데 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대학교 전공이 환경공학과이다 보니까 그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환경공학이 좀 좋아지기도 했고 좀 알고 싶기도 해졌고 그다음에 교수님 밑에서 일하면서도 많이 관심이 가기도 했고 환경도 파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어느 파트에 관심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대기, 수질, 폐기물도 있고. 저는 이제 수질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오게 됐습니까? 손지훈 상병님은 어떻게 해서 수질에 관심을 가지게 됐나요? 저는 이제 교수님 밑에서 일했을 때 이제 수질 파트에서 이제 실험을 많이 했었는데 뭐 SS나 COD, BOD, TNTP 같은 이제 실험들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거기에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질은 가장 눈에 바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환경공학을 하시면 염두해 두셔야 될 게 환경공학은 원래 토목공학에서 나왔다는 건 아시죠? 네. 토목에서 이제 건설을 하다가 어떤 물질을 처리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하수 처리라는 이제 개념도 나오고 거기에서 더 발전을 해서 환경공학이라는 이제 독특한 분야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오염된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법도 개발이 되고 그 공법을 여러 가지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환경도 좁은 분야가 아니고 넓게 보실 수 있고 더 많은 분야 쪽으로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 환경망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일 이제 자부심 느낄 때가 언제인지. 기본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가장 이제 모르지만 아파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데 가장 큰 보람이 있는 거죠. 테마가 있는 거예요. 환경 관련 직종과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환경의 분야가 다양한 만큼 연구원에서도 다양한 전공자를 뽑고 있다고 하니 각 지역 홈페이지 채용 공고를 참고하세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업무 체험을 시작하게 되는 용사들. 이른 아침 동물위생시험소로 출근. 겨울이면 더 바빠진다는 방역팀에 동원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우리 부산에서 뭐 방송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구제역 AI 등 가축 방역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박주현이라고 합니다. 직원들 대부분 수의사 면허증이 있다네요. 뭐 잘 아시다시피 요즘 뭐 AI가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겠지만은 그 주 오염원이 되는 이제 철새에 대해 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그 소독 활동이나 그 다음에 철새 AI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분변 채취 활동을 저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 방향이 왜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그 철새 중에 오리류들이 많은데 그 오리류들은 그 AI 바이러스를 자기가 보유만 하고 있지 자기가 증상을 잘 안 나타냅니다. 이 철새들이 날아다니면서 그 새들은 이제 분변을 떨어뜨리면 특히 축산농가나 이럴 때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로가 저희 축산농가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으로 같이 가시죠. 출근하자마자 현장 출동이군요. 촬영 당일 아침 기온 영하 7도. 용사들이 한파를 뚫고 도착한 현장은 물옥새 가득한 낙동강하구 을숙도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을숙도 철새 도래지는 갈대와 수초가 무성하고 어패류가 많아 10여만 마리의 철새들이 날아드는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로 알려져 있죠. 멀리 러시아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을숙도를 찾은 큰 고니떼가 용사들을 반깁니다. 새가 많은 것 같아요. 새가 상당히 많죠, 그죠? 여기 아시다시피 여기가 뭐 유명한 그 철새도래 낙동강하고 을숙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철새에 대해 가지고 AI 검사를 하는데 오늘은 여기서 이제 분변 채취를 하도록 합니다. 분변 채취가 검사를 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매년 그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주 원인이 그 철새에 의해서 전파가 됐기 때문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최초 우리나라 발생 또 했을 경우에도 그 원인이 이제 철새 분변에 의해 가지고 농장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서도 이 주기적으로 분변을 채취해 가지고 AI를 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겨울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AI. 지난 겨울 AI로 인해 1조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죠. 예방이 최선인 AI, 방역복 착용은 필수. 신발 위로 이렇게 신으시면 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분별 통해가지고보다도 호흡기 쪽에서도 옮겨지기 때문에 저희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신, 마스크, 장갑까지 착용 완료.
우리가 용어로 이제 코니칼 튜브라고 하는 요 50ml 통이 있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기 때문에 한 통에 분변을 여러 개를 담아서 오늘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분변을 채취하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의 청둥오리떼가 그림같이 날아오릅니다. 보시다시피 이쪽에 철새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분명히 분변이 있을 겁니다. 자, 분변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채취한 분변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농장의 가금류가 아니고 이제 철새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바이러스가 검출됐을 경우에는 여기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이동 제한을 잡습니다. 안에 있는 농장이나 가금이 있는 쪽에. 그래서 21일 동안 이동 제한을 걸고 그 이후에 저희가 검사를 다시 합니다. 전 가금에 대해 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됐을 경우에는 해제를 시켜줍니다. 새들이 머물다 간 자리, 크고 작은 분변들이 보이네요. 보면 알지만 이게 분변이 굳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검사를 하더라도 바이러스 사멸이 돼서 있는지 없는지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검사 시료는 쓸 수가 없는 분변입니다. 봐야 되는데. 보기에는 그냥 작은 돌 같아 보이는데 분변들이었군요. 분변을 찾아 강가를 거니는 새 남자. 용사들도 이제 제법 잘 찾는군요. 보물찾기 하듯 분변을 찾아 조심조심 튜브에 담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오리류 종류 등발도 작고 분변 양도 보시면 이래 좀 동글동글 이래 좀 작게. 이쪽을 보시면 주로 이제 이쪽에는 오리, 청둥오리나 뭐 고방오리 뭐 흰빵 검둥오리 같이 이래 오리 종류도 되게 많습니다. 오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똥의 모양과 크기만 보고도 어떤 새의 분변인지 척척 알아맞히는 베테랑 선배. 네, 그것도 맞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관략근이 있어가지고 조절을 가능하지만 새들은 바로 그냥 배설강으로 바로 나가버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변은 철새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새들이 모여 있으면 날아가면서도 싸고 앉아서 싸고 아까 먹으면서도 분변을 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새들이 방금까지 모여있던 물가에서 분변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아우, 한겨울 강바람이 얼마나 차가웠겠어요. 동물위생소 직원들은 추위와 싸우며 을숙도와 철새를 그리고 부산을 AI로부터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분변 채취 후 방역 작업을 위해 소독차 등장. 혹시 모를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타이어부터 소독하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소독차를 이용해 가지고 직접 이 소독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시다시피 이쪽에 이제 철새들이 머무르고 분변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게 소독 약품을 하는 이 소독 차량을 가지고 이쪽 주위를 해가지고 직접 분무를 해가면서 이 소독약에서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데로 전파를 막아주고 더 이상 요 외부 쪽으로 안 나가기 위해서 이 주위로 소독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새들에 의해 전파되는 AI 바이러스. 철새 도래지는 AI 확산의 최전방 같은 곳이죠. 올겨울 다행히 부산은 AI 감염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내하고 등을 져서 바람이 날아가는 쪽으로 향해가지고 그 바람의 위치에 따라서 맞춰서 소독하시고요. 작동은 이거를 내리면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돌리면
멀리 가게 아니면 넓게 이 뒤에서 조절을 하면 조절할 수 있는 이걸 내봅니다. 분사기 작동법을 익힌 용사들 본격적으로 물쑥도 방역 작업을 시작합니다. AI 확산을 철두철미하게 막기 위해 한파와 싸우며 철새 도래지 방역 작업을 실시하는 보건환경연구원 방역팀. 아우 진짜 고생 많으시네요. 우리 용사들 몸은 꽁꽁 얼었지만 AI 박멸의 의지는 불타올랐습니다. 이렇게 을숙도는 오늘도 철새들의 안전한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제가 22년 살면서 이렇게 새똥을 열심히 주워본 것도 처음이고, 근데 춥지만 이제 제일 보람차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갔을 때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낙동강 그 촬영 갔을 때 그때는 좀 많이 힘들긴 했는데 이제 낙동강도 이제 보고 이제 조류들이 AI 검사를 어떻게 실시하는지 그 보니까 이제 새들이 이제 분변을 채취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바이러스들을 검출해내는 그런 연구들을 보고 나서 아 이렇게 채취를 하는구나 하고 이제 방역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방역을 뿌렸을 때 어떤 효과가 나서 이제 바이러스가 어떻게 죽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후에는 동물위생시험소로 복귀. 오전에 채취한 철새 분변으로 AI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로 합니다. 꽤 많이 모았네요. 오늘 오전에 채취해온 분변에서 이제 AI 바이러스를 추출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이제 철새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채취한 분변에 PBS 버퍼를 희석해서 풀링한 다음에 여기서 바이러스를 추출하게 되거든요. PBS가 정확히 뭔지. 바이러스나 세균이 용액 속에서 이제 사멸하지 않도록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종류의 버퍼의 일종입니다. 직접 채취해온 분변에 버퍼 용액을 넣고 잘 섞은 다음 분석 장비에 넣으면 AI 감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흔들어요. 세게 흔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풀리면 이제 다시 내려놓고 그러면 이제 아까 추출한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AI 바이러스가 발견되지는 않겠죠? 꼭 건강검진 결과 보는 것처럼 떨리네요. 여기서 이만큼까지 검사 결과는 AI 바이러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폭 곡선이 평평하게 나왔고요. 을숙도의 철새들 AI 감염 이상 무. 아유 정말 다행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나 이런 게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국경 간의 이동이 활발하고 또 바이러스를 검출해내는 기술 자체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 많이 진단이 되고 또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AI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농가에서는 야생조류 분변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을 해야 되고요. 또 가축의 이동이나 차량들이 또 바이러스를 묻어오지 않도록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방역팀을 비롯 감염병 조사팀, 미생물팀, 식품분석팀에서는 의학, 생물학, 유전공학 등 다양한 학과 전공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구원으로 출근했습니다. 부산의 물을 지키는 물환경생태팀에 투입됐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생태팀은 부산의 하천과 바다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조사, 연구하는 부서입니다. 부산에는 한 38개 정도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달 수질을 측정하여서 환경부에 보고하고 시청에 환경정책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하천의 수질 정보가 실시간으로 보이는군요. 오늘은 낙동강과 서낙동강이 갈라지는 지점인 대저 수문 지점으로 가서 수질을 측정하고 저희들이 측정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사들 또 현장 출동이네요. 한파와의 싸움은 오늘도 이어지고 강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를 훨씬 밑도는 상황. 부산시 38개 하천, 58개 지점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물환경생태팀은 수질 점검을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으로 출동한다고 합니다. 용사들이 현장 수질 점검을 해야 하는 곳은 낙동강과 서낙동강을 연결해주는 지점. 현장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들고 체크포인트인 다리 위로 이동합니다. 잔물결이 이는 서낙동강. 계속되는 한파에 수문 주위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수질 체크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현재 여기 이 지점은 낙동강에서 서낙동강으로 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 지점이기 때문에 낙동강과 서낙동강의 수질의 차이를 알 수도 있고 이제 거의 저희가 국가하천을 지점을 다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질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수질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반돈 채수기 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 밖에 이렇게 떨어뜨려서 채수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 줄을 메신저라고 하는데 요거를 떨어뜨리시면 여기가 충돌이 되면서 여기 양쪽에 걸어둔 걸쇠가 풀어지면서 물이 닫히면서 채수를 할 수 있게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질 측정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한 번 그때 교수님하고 이제 연구생들하고 같이 나가서 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거랑 동일한 장비랑 해가지고 많이 그럼 배웠었던 것 같아요. 사용하실 줄 아시겠네요. 네, 어느 정도는 알아요. 수심이 깊은 지역에는 이 수심 전체의 3분의 1과 3분의 2 지점을 각각 채수를 해서 섞어서 시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얼지 않은 다리 위에 자리를 잡은 용사들, 직접 서낙동 강물 채수에 도전을 해보는데요. 입대 전 같은 장비로 수질 측정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손지훈 상병이 시범을 보이는데요. 메신저를 정확한 위치에 투하. 능숙하게 채수에 성공합니다. 채수한 강물은 현장에서 바로 수질 측정 실시. 수질 항목 중에는 실험실에서 측정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직접 측정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폐하와 수온과 용존산소 그리고 전기 전도도 같은 건 현장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항목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센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15mg/L 나와 있는 게 용존산소입니다. 지금 수온이 낮기 때문에 용존산소가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채수에 이어 수질 측정도 용사들이 직접 해보는데요. 용사들, 낙동강 수질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 방금 채수한 그 자료로는 이제
온도는 2.1도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전도율이 539로 이제 좀 낮은 편이고 염분도 이제 좀 낮은 편이고 대신 이제 산소 포화 농도가 좀 104.7로 예, 포화가 좀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14.4의 DO를 가지고 있어서 네, 정상적인 것 같고 pH가 좀 8.16 정도로 좀 높긴 한데 그래도 정상인 편입니다. 오, 채수와 수질 측정까지 전문가 같은데요. 네, 부대에서 이런 거 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옛날 학교 생각도 나고 재밌습니다. 추가 항목 검사를 위해 연구원으로 가져갈 강물을 추가 채수해 채수병에 넣는 것을 끝으로 임무 완료. 이번에는 도심 하천 수질 측정을 위해 대천천으로 이동했습니다. 벌써 저쪽에. 금정산에서 발원해 도심을 지나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대천천은 농업 용수로도 사용되는 생활환경 1등급의 깨끗한 도심천이라고 합니다. 이게 만약 이 1급 수인 이곳이 만약 오염이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는지. 급격한 수질의 변화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나와서 다시 이제 수질 조사를 하고요. 그에 따른 이제 비점 오염원이나 여러 가지 유입원에 대한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청이나 구군에 통보를 하고 데이터를 공유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질 변화는 즉각적인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수질 측정과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육안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 수질 측정 결과도 괜찮을까요? 대천천 수질 측정 결과 이상무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물은 그냥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채취도 하고 이제 막 검사도 한다는 걸 보고 좀 많이 놀라웠고. 우리가 이제 물 같은 거가 이제 저희가 먹는 거랑도 많이 연관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농업 용수로 들어가거나 그럴 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그 이제 농작물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수질 측정을 마치고 연구원으로 복귀한 용사들. 이번에는 수질 분석팀으로 향했습니다. 물환경 생태팀은 하천과 해양을, 수질 분석팀은 수돗물, 지하수, 생수 등 먹는 물 음용 가능 여부를 검사하는데요. 목욕장이나 수영장 등 여가 용수 수질 검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샘플로 한창 검사 중이네요. 지금 이 기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기계인가요? 네, 이 기계는 GC라고 해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입니다. 물속에 녹아져 있는 농약류, 그러니까 파라치온, 다이아지논과 같은 농약류에 대해서 존재하고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대기나 토양에서 지하수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5가지 농약류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물 같은 거를 이제 쉽게 지나치거나 그냥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복잡하고 자세하게 들어가는 줄 몰랐어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법적으로 지금 물에서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은 59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화학물질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진 화학물질들은 결국에는 지하수, 토양, 해양 등으로 각각 전부 다 녹아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래도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항목과 그리고 조금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량의 물질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화학 제품의 개발과 사용,
산업 발달로 인한 환경의 역습으로 환경에 대한 연구와 감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점차 순수 기초과학, 환경오염을 제어하기 위한 응용과학,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과학 기술의 융복합이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저녁 8시 퇴근이 아닌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출근을 하는 연구원 직원들이 있다는데요. 왜죠? 그 엄국 농산물 도매시장에 출하된 농산물을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서 부적합 판정이 난 농산물을 사전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야간에 검사를 하기 위해서 수거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떤 물품을 가져가게 되나요? 잔류농약이 많이 검출되는 품목이 뭐 상추, 깻잎, 시금치, 열무 등과 같은 엽채류 종류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많이 검출되는 엽채류 위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검사소는 농산물의 잔류 농약과 중금속 검사를 담당합니다. 농산물의 경매와 유통 특성상 신속한 검사와 폐기 등의 조치를 위해서 도매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군요. 혹시 네. 근무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야간 근무 같은 경우에는 저녁 6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10시에 퇴근합니다. 그리고 주간조도 저희 따로 있거든요. 주간조는 똑같이 9시부터 6시까지. 매일 밤 농산물의 안전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시장으로 출근하는 농산물 검사소 직원들. 품목이랑 출하자 이름이거든요. 요거를 보고 이제 이런 송장을 보고 확인을 해서 검사를 안 한 분이면 수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수거하는 것까지. 최미 상추 2번이요. 검사를 위해 수거할 농산물을 체크. 수거 도장을 받은 농산물들은 바로 농산물 검사소로 이동해 잔류 농약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에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사전에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야간에 나와서 수거를 하고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사 결과 부적합이 난 농산물은 경매가 안 되고 시중에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제 부적합 농산물을 접할 기회를 차단한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밤 11시가 다 된 시각. 서둘러 검사할 준비를 합니다. 이제 잔류 농약 검사를 할 건데 사용되는 농약이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130종의 농약에 대해서 지금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검사한다더니 갑자기 웬 요리냐고요? 요리가 아니라 전처리 작업 중입니다. 수거해온 상추, 깻잎, 대파를 작게 자른 뒤 분쇄기로 가능한 작게 갈아낸 것을 가지고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50g당) 잔류 농약의 함유량을 검사하여 기준치가 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판매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세토나이트릴이라는 유기용매인데요. 이게 여기 농산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잔류 농약을 이제 추출하는 용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직업군은 전문성이 높아서 미래지향성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순수 기초과학부터 응용과학까지 그 경계도 점차 넓어지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3년째 일하고 있는 이지훈 보건연구사도 요리가 좋아서 식품공학 공부를 하다가 연구원의 길로 들어섰다고 하는군요. 이런 일이 사회에선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전공이 식품공학과인데요. 저희 대학교 생활 중에서도 저희 실험실을 배정을 받아서 실험실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식품 미생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식품 위생학이라든지 그런 실험실에 들어가서 실험을 직접 해보는 상황 중에 이제 선배들 얘기를 듣고 이런 곳이 있다는 얘기도 접해 들었고요.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품목 유통 적합. 일하시는데 힘드시거나 그런 일은 없으신지? 네, 저희가 이제 야간 근무를 하는 이유는 농산물 도매시장 안에 있는 농산물을 경매 전에 적부 판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적부 판정을 하기 위해서 경매하기 전에 저희가 검사 결과를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경매 시간이 보통 새벽 2시, 3시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간에 맞춰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되는데 솔직히 이제 주간, 야간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신체 리듬이 깨지니까 그 부분이 조금 제일 힘이 들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어느덧 체험 마지막 날, 부산의 공기를 지키기 위해 부산 신항을 찾았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 2천만 TEU 달성! 글로벌 물류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부산항의 중심에 부산 신항이 있죠.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부산. 특히 화물선이 많이 오가는 부산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연구와 개선이 시급한 상황. 용사들 대기의 오염물질 성분을 측정 분석하는 부산 신항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그 심각성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거를 측정하고 어떤 거를 자료를 볼 수 있나요? 네, 여기서는 일단 대기오염 물질 6가지 항목을 이제 자동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항만 지역에 있다 보니까 선박에서 배출되는 뭐 이산화황이라든지 혹은 초미세먼지 농도도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미세먼지가 시료가 채취가 되는 부분이고요. 채취가 다 되고 나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여지들이 쌓이게 됩니다. 채취된 여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얗게 있었던 빈 공여지가 이렇게 채취를 하게 되면 까맣게 먼지로 쌓이게 됩니다. 진짜 많이 더러운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하였는데 이 정도로 더러울 정도면은 좀 많이 심각한 것 같네요. 이 물질들이 몸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정말 심각하네요. 지금 여기 이 장비가 탄소 성분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분석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고요. 이온 성분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미세먼지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와 달리 지금 자동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공기 시료가 유입이 되는 봉이 달려 있습니다. 이 봉이 지금 천장 위에 바깥에 있는 대기 시료가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분석 장비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미세먼지를 포집 중인 측정소 옥상을 살펴볼까요? 공기시료 유입봉은 이렇게 생겼군요. 간 모양의 흡입구로 들어온 공기는 분리관을 통과. 큰 먼지는 걸러지고 미세먼지만 봉과 연결된 분석 장비의 여지에 쌓이게 되는 원리라고 합니다. 여기가 미세먼지 측정소라고 하셨는데 이곳의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 기준은 대기오염 운영 지침에 따라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상에서 10m 이내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그것이 불가피할 때는 20m 이내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3가지 이제 봉은 대기 시료가 채취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미세먼지가 유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초미세먼지가 유입이 되는 부분인데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부분이랑 약간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더 작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입자를 잡아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따로 측정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기질 이동 측정 차량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봤던 대기오염 측정소랑 이제 동일한 측정 장비를 버스에 실어가지고 측정소가 없는 지역에 저희가 대기질 측정을 하러 다니는 그런 용도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이거나 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차량을 세워두고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 뒤에 액정이 보시면은 지금 미세먼지 농도랑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농도가 표출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대기질 측정 차량은 일반 측정소와 어떻게 다를까? 버스 지붕 위로 올라가 직접 확인해 보는데요. 미세먼지 채집봉 외에도 좀 복잡한 것들이 보이네요. 부분이거든요. 얘가 밑에서 이렇게 단추 누르면 이게 쭉 내려가요. 그리고 뚜껑이 덮이고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지금 기상 장비가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측정소에 있는 지금 풍향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온도계라든지 그런 습도계 같은 거 같이 이제 같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움직이는 대기 측정 센터네요. 부산 신항에서 미세먼지를 포집한 여지를 들고 연구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을 집어넣어 주세요. 네, 그 작업은 지금 여지에 정전기를 없애서 정확하게 무게를 재는 작업이에요. 미세먼지 농도는 여지에 포집된 오염물질의 무게로 측정하는데요. 정전기 제거 장치를 거친 여지를 미세한 무게까지 감지할 수 있는 초경량 저울에 올린 후 처음 여지의 무게를 빼면 미세먼지의 무게를 알 수 있겠죠. 미세먼지의 성분도 분석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합니다. 결과가 어떤가요? 여기 보시면 요 이제 파란색 선이 우리가 설정되어 있는 장비상의 세팅 값이에요. 그래서 이 선대로 온도가 차츰차츰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각 구간마다 탄소 성분이 나오는 것을 이제 장비가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나쁜 편인가요? 좋은 편인가요? 지금 정도는 보통 부산 보통 평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파 덕분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이었다고 하네요. 여기 위에 지금 지도 있는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조금 전에 방문했던 측정소에서 이제 측정소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PM2.5라고 해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이제 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농도를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이고요. 그러면은 이 재료들을 이제 분석한 거 가지고 어떻게 농도를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지금 시간별로 그리고 지점별로 쌓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빅데이터의 수준의 데이터를 저희가 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부산시 대기질이 연평균 대기질이 어땠는지, 월평균 대기질이 어땠는지 그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그 분석한 자료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시민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만 21개의 대기오염 측정소가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많은 조사와 연구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환경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환경을 따르는 일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직업이 이제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이제 이 도시의 사람들의 관리관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매우 멋있고 사람들도 프라우드를 느끼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그 중요성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환경 관련 직업들. 이 환경이라는 분야가 제가 알던 거는 다르게 이제 너무 세세하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이제 그런 분들이 저희를 위해 항상 고생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고마움을 느꼈고 4박 5일 동안 참 그런 분들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환경 관련 전문 인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때 미래를 바꾸고 후손을 책임지는 일, 당신이 적임자일 수도 있습니다.